스포츠에서 심판보다 정치에서 정치가에 대한 신뢰가 사실 낮은 것도 같은 게 현실이고요. 실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람들이 그걸 더 믿고 그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좀 회복이 되고 인공지능 정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BK21 박사호 연구원 송경호입니다. 규칙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스포츠에서 특히 인공지능의 도입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성, 정확성 이런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팀과 선수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또 경기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심판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상정이 되죠. 불필요한 인간의 감정이나 편견 없이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신뢰성 역시도 높일 수 있고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점 역시 장점이 되겠습니다. 정치 영역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에도 유사한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랑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성이나 편향성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죠. 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이런 능력은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화된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빠르게 찾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심판보다 정치에서 정치가에 대한 신뢰가 사실 낮은 것도 같은 게 현실이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실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람들이 그걸 더 믿고 그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좀 회복이 되고 정치 과정의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인공지능이 정치 영역을 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바람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실제로 후보가 등장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선거 출마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반응도 마냥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동반되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앨리스라는 인공지능이 출마했는데 그때 슬로건이 미래의 정치체제, 당신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과 같은 슬로건이었습니다. 25,000표나 득표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쿄도 다마시 시장 선거에 마스다 미치히토라는 분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인공지능의 대리인으로서 출마했고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나 일본의 사례처럼 실제 득표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정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좀 더 최근의 사례로는 2021년 스페인 아이대학의 혁신 거버넌스 센터에서 유럽의 11개국 시민 2,769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을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응답자의 5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고요. 특히 2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세대의 찬성률은 무려 60%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인공지능 정치가를 더 선호한다 하는 식의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상의 영역이어서 저도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상상해본 결과 저는 이걸 세 가지 모델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강령술사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 기계 모델, 그리고 마지막이 천인왕 모델입니다. 강령술사 모델은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의 지식과 판단을 인공지능으로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공리주의 기계 모델인데요. 보다 더 많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최대 다수가 최대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은 무엇일까? 정치는 무엇일까? 이 대답을 묻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인왕 모델인데요. 지금은 아직은 상상의 영역에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공 일반지능을 상정한 개념입니다. 이 인공 일반지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지능을 초월한 형태로 상정이 되고요. 모든 정치적 결정을 이 인공 일반지능에게 물어보면 저희는 이유를 모르지만 인공 일반지능이 우리보다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답을 내려주는 그런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형태를 보면 가상인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과거에 살았던 인간들을 마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복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떤 요즘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멀티모달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이나 그분이 했던 말들, 텍스트 같은 걸 학습시켜서 마치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가상의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메타에서 작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모델을 구축해 놓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강령술사 모델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이라던가 아니면 더 과거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이런 식의 모델을 통해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물어보고 혹은 그 사람들끼리 백분 토론을 시키는 방식, 이런 식의 정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공리주의 기계 모델과 가장 유사한 형태는 산업 영역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굉장히 많은 정보,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이 도구 안에 넣고 거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량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분산할 수 있을까? 공공부문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식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해결책, 이게 이제 공리주의 기계 모델이 상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이 구현된다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나가노현에서 교토대학과 히타치 제작소 등이 공동으로 나가노현 지속가능한 미래정책 연구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인공지능을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이 한 2만여 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도출했고요. 그 중에서 그걸 23가지로 축약한 다음 전문가와 직원들이 워크숍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6개 시나리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공리주의 모델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 공리주의 기계 모델이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어쩌면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최적의 정의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고 또 사회적 가치나 윤리적 판단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서 일부 그룹의 이익이 과대대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이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고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는 인공지능이 사회적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정치적 행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최적이고 무엇이 우리 목표여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사회적 합의인가를 인간의 정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가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무엇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최적이어야 하는지 마저도 인공지능에게 맡기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편향입니다. 인공지능이 일부 집단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른 집단을 자연스럽게 소외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오염인데요.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조작입니다. 외부의 악의적인 개입으로 데이터가 조작되고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이든 아니면 오염되었기 때문이든 아니면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이든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문제로 인공지능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 사회적 신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것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데이터들 간에 어떻게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공유주의 기계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질 것인데 이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정치,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는 이 공유주의 모델이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손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혁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이슈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저희가 요구할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명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학적 변화라던가 경제 성장률, 고용 상황 이런 여러 데이터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금 제도가 어떻게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또 수급자의 혜택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저는 이러한 대안이 민주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ABS의 경우처럼 인공지능 심판이 이건 스트라이크다, 인공지능 심판이 이건 볼이다 라고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식의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에서 그렇게 결과값이 나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쉽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의 결정을 민주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보다 쉽게 이렇게 인공지능의 결정을 민주적인 결정으로 동의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서 간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가까운데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도 잘 모르는 어떤 시민의 선호도, 의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인간들이 참여할 기회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간접민주주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론장의 조성이라던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라던가 전자정부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좀 더 촉진하고 또 활성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때로는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고려를 깔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인간들을 대신해서 인간들 모두에게 더 좋은 어떤 결정을 내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금처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것보다 오히려 더 민주적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 모두가 도대체 누구고 더 좋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신비한 유튜브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법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AI 판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직관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윤리적 판단을 과연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인간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법적 판단이 복잡한 어떤 사건이나 굉장히 많은 자료를 봐야 되는 그런 사건에서는 AI 판사가 인간 판사의 보조 판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VA를 보지만 결국 심판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최종 결정은 인간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AI 판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긴 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정치가를 대체하고 인공지능 정치가 도래할 가능성은 저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적 포용성도 역시 높여야 되고 인공지능 정치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악용 내지는 오용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적용이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고 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침해하기보다는 더 확산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내리는 결정 과정과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만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려진 결정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걸 믿을 수도 없고 정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공지능 정치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이해하는 소수의 테크노크라시에 의한 어떤 권위주의적 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인공지능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들어간 데이터를 이해하고 동시에 그걸 둘러싼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